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가 3살, 4살쯤 되면요, 이제 슬슬 한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모의 조바심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아이의 발달 속도와 성장 속도, 그리고 인지 능력, 이걸 고려하기보다는 주변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의 자녀의 또래의 아이들이 벌써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 쟤는 벌써 읽기 독립을 했대 라는 말이 벌써 엄빠들에게 조급함, 그리고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어서 우리 아이도 이제 시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요, 3살, 4살 때 한글이 과연 마스터가 될까요? 소위 한글이 떼질까요? 3살, 4살에 한글을 읽는 아이들은 한글을 읽는다기보다는 사실 한글 그 글자를 외워서 읽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한글을 너무 빨리 마스터한 아이들은요, 글자에 집착하기 때문에 상상력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한글 공부의 시작적 타이밍은요, 첫 번째, 아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글자에 점점 관심을 가져요. 엄마, 이 글자 뭐야? 아빠, 이 글자 뭐야? 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글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거죠. 아이 스스로도 한글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시기인 거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알고자 하는 호기심,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1차원적으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관심을 가진 아이들은 2단계 뭘 해요?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짜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내 이름이고 내 이름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과 관찰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면 이제 부모가 3번째 단계,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여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부모가 직접 가르친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부모는 서포팅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코칭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 부모가 조급증 내시면 안 돼요. 이거 가르쳐줬잖아, 왜 이걸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가 가장 첫 학습이 뭡니까? 바로 한글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엄마가, 아빠가 빨리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의 배움에 대한 그 첫 번째 경험이 자칫 안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간다라는 것, 재미있는 거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점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구나, 그런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한글을 배우는 경험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 학습의 첫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경쟁하면서 빨리 이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누리교육 과정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출이에요. 계속적인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핸드폰이나 또는 TV에 노출시키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나마이트가 처음에는 광산의 채굴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발명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르게 전쟁으로 쓰여지면서 그 다이나마이트가 사실은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TV와 어떤 스마트폰도 아이의 학습의 보조적인 역할, 그 학습을 발달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교육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칙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이에게 노출이 된다면 사실 이거는 또 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아이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글이 야오라는 EBS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글자를 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영상을 통한 노출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집에 곳곳에다가 우리 큰 사절지 크기의 한글이 나와 있는
또 그림과 글자가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아이들은 첫 번째로 글자를 이미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글자를 천천히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서 읽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곳곳에 그러한 글자들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단어 카드들을 또 보여주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눈에 그 글자가 익힐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노출 시간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책상에 앉아서 글자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이걸 잘 모를 정도로 활동적이고 재미있게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드게임이 있어요. 한글 보드게임인데요. 뭐냐면 라온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음과 모음이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글자를 한번 조합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게임처럼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감기에 걸렸거든. 감기라는 글자 한번 찾아볼까? 이 감, 우리가 먹는 감자, 저기 포스터에도 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그래, 맞아, 똑같은 글자야. 감이고, 기자는 어떻게 될 것일까? 맞아, 엄마가 기억할 때 또는 고기할 때도 사용했던 글자야. 맞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아이 스스로 계속해서 글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임들,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그 보드게임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부모가 또 맞춰보는 게임들, 그리고 우리가 나들이를 간다면 아이들하고 한글 박물관도 한번 가보시죠. 용산에 한글 박물관이 있거든요. 가면 한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글자를요, 자음과 모음, 기역, 니은, 아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가르치기보다는 통글자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글자도 보여주고 의미 단위로 읽어주면서 아이가 글자와 친숙해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글 읽어줄 때요, 손으로 이렇게 지목해주면서 읽는 거는 사실은 별로예요. 글자를 가르쳐줄 때는 글자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책을 읽어줄 때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시려고 책을 읽어주면서 글자까지 보게 한다면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책에 줄거리에 오롯이 젖어들 수 있게끔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책을 펼쳐서, 자, 여기에 곰돌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볼까? 공원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볼까? 행복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볼까?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글자와 내용, 책 읽기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한글을 소위 뗀다? 아니요, 한글을 뗀다라는 것은 한글을 마스터했다? 그건 존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뭐냐면 어른들도 한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뗐다라는 거는 그냥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알림장을 선생님이 써주는 걸 아는 정도,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 있는 글자들을 아는 정도,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자, 특히 겹받침 글자 있는 거 어려워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익히는 데는 21번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왜 가르쳐줬는데 몰라, 이거 글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기보다는 계속적인 노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드게임도 하고, 박물관 가서도 노출시켜주고, 한글이야 야오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림책도 보여주면서 천천히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아이들이 7살, 이제 만 나이 7살에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살 때부터 천천히 조금씩 매일매일 자극을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6살 때 시작하잖아요. 엄마들 마음이 조급해져요. 야, 내년에 학교 갈 텐데 지금 이래서 어떡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5살 때부터 한다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아유 그래 괜찮아,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또 시간이 있잖아 하면서 오히려 엄마도 여유 있고 아이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5살 때쯤부터 해서 천천히 아이들에게 그림책과 또 이런 보드게임, 그리고 박물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집에서 계속적인 그림책을 먹이시면서 한글을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하셔가지고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장쌤이었습니다.